자, 다음으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 텐데 민주당이 현 정부가 독도 지우개에 나선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격돌을 여야가 하고 있는데 자, 목소리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는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훈련 실종, 일본의 표기 방치,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이 국가 중에서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이런 게 바로 반국가 행위죠. 그 철거물은 다시 더 잘 만들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없앤 게 아니라요. 보완해서 이제는 새롭게 만든다는 취지였는데 그걸 알면서도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친일 프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병상에 있는데 병상에서 내린 첫 지시가 바로 이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실태 파악인데 서 변호사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그 코로나로 지금 4일째인가 5일째인가 이게 입원이 됩니까? 요즘은 이제 의료 대란이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코로나 걸린 사람은 많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병원에 특혜 입원 아닌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서울대병원에 헬기로 이송한 거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이 의료 대란에 본인은 이게 4, 5일 동안 입원하는 게 특혜 아닌가? 첫째 제기.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독도 진상조사단 이게 이렇게 병원에서 긴급하게 지시할 정도로 시급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신교재 이것도 4월 달이고요. 지금 철거한 것도 6월 달이고 안국역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일본군이 막 독도를 점령하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병원에서 긴급 지시하는 이런 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에 갑자기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라고 외국에서 긴급 지시하더라고. 마치 쿠데타군이 한강 다리 건너고 있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뭐가 급해서 나와서 해도 되지. 하루 이틀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서 긴급 지시라고 이런 게 쇼 아니냐. 이 문제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지하철의 통행이라든지 방해되면 좀 옆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낡았으면 새로 보수해가 전쟁기념관에 설치해도 되잖아요. 이거 없다고 이게 독도를 우리가 포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넘겨줍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이잖아요. 새로 보수해서 새로 이제 그대로 둘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독도를 왜 그 역마다 두야 되죠? 그러면 이게 울릉도도 두고 제주도 두야 됩니까? 독도는 그냥 우리 거 똑같아요. 제주도나 울릉도 하고. 근데 왜 독도만 분쟁 지역처럼 이게 마치 독도만 다 두야 됩니까? 이게 스스로 분쟁 지역과 만드는 자해행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게 울릉도나 독도나 제주도나 뭐 전부 이게 우리 땅이에요. 저는 분쟁 지역과는 자체가 안 맞다. 네. 이렇게 일본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성치훈 부장님 어떻게 서 변호사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하고 어쨌든 이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요. 이 낡은 독도 조형물을 리모델링해서 10월 25일에 독도의 날에 맞춰서 부착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 입원과 관련돼서 네. 이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그렇게 의혹 드러나지 않은 증거를 갖고 특혜다 의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좀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독도와 관련돼서는 그럼 서울교통공사라든지 전쟁기념관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발표를 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하고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그런 얘기 없이 뭔가 갑자기 조형물이 없어지고 갑자기 전쟁기념관에 있는 그 독도 모형이 없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실 창고에 있는데 언제 또 재보수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밝힌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으로 좀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다 일어난 겁니다. 전쟁기념관의 모형 조형물 없어지고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지하철 우리 소정학 변호사님은 지하철을 잘 안 타시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시민들의 통행이 불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형물이 독도 조형물 말고 해시계 조형물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해시계 조형물 같은 건 그대로 뒀습니다. 독도 조형물만 치웠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독립기념관장과 관련돼서 한국학연구원장, 동북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회의원 위원장 모두 이런 사람들 뉴라이트적 사관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는 사람들을 임명했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리고 독도 방어 훈련도 갑자기 지금까지 다 공개로 했었거든요. 비공개라고. 일본이 불편해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독도 지우기 이런 것들 다 재보수라고는 하지만 이런 게 혹시 추가적으로 있지 않느냐라는 거는 당연히 야당 차원에서는 조사를 해야 되고 확인해보고 또 문제 제기할 거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게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무슨 병상에서 이걸 뭐 긴급 지시한다, 독도를 내준다? 아니죠. 그런 것들은 의구심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 그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 게 정치의 역할,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당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네,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서 변호사님 또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시효가 다 끝나니까 다 돼가니까 여당에서는 이 새로운 반일 소재 찾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공세를 또 펴고 있어요. 반박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후쿠시마 옛날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다시 그 화면을 한번 돌려가지고 한번 보세요. 지금 와서는 이게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아예 명백하고 현존하게 바로 위험이 올 것처럼 곧 뭐 해류가 이게 밑으로 와가지고 곧 올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게 많이 있어요. 한번 이게 본인들이 발언한 걸 한번 되돌려가지고 요즘은 이게 다 영상이 있잖아요. 네. 뭐 유튜브든 방송이든 한번 이게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왜 막 소금 사재기하고 했어요. 10년 뒤에 올 것 때문에 왜 소금을 미리 사재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와서 이게 말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게 5년, 10년 뒤에 또 아무 일 없으면 그때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떻게 책임 묻습니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자기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 근거 없이 이렇게 괴담 좀 퍼뜨리지 마시고 네. 좀 과학과 그다음에 그 팩트에 입각해서 신중하게 발언해야 됩니다. 네. 그냥 무심코 던진 발언에 옛날에 광우병 때 망한 식당도 많아요. 그 망한 사람에게 누구를 상대로 재판합니까? 사드 때문에 참외 농가가 피해보면 이게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이번에 수산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힘없는 국민들에게 그 정치권의 말 한마디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이게 신중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좀 보편적인 국제 기준도 보자고요. 일본의 핵 처리수가 우리나라부터 바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류에 따라서. 근데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다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이게 유난히 반일 감정 때문에 저는 이렇게 괴담을 퍼뜨렸다. 이걸 이게 좀 희석하려고 아마 이게 독도 문제를 이번에 끄잡아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성추인 부위원장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년 6.4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또 이전 문제도 있고 이 정부 차원에서 너무 야당에 좀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사실 해석도 있고 지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쭉 아까 그 말씀드린 것들 뭐 연구단체의 원장, 이사장들을 그런 뉴라이트적 사관, 일본적 사관에 치우친 사람들 임명한 것부터 해서 홍범도 사관, 황무도 장군의 흉상 철거 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뭐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뭐 과거를 갖고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역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야당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우리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말씀을 짧게만 더 드리면은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뭐 오염수 방류 있나 마냐 얘기가 있을 때 그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반대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당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면 우리가 야당과 국민들이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조사를 해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제가 봤을 때 5년, 10년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네. 1년 동안 안전하다는 걸 그래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조사를 통해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의 성과가 있는 것이다. 야당의 역할은 그런 예방적 차원의 항의 이런 것들을 해야 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